안녕하세요. 뉴 닥터 트루스 MC 심장내혈관 병원장 이상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관상동맥 질환 스텐트 치료 전문가인 권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텐트 치료 전문가라 그러면 조금 섭섭한 면이 좀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 전문가입니다. 스텐트 치료 관련된 내용을 지난번에 했었고, 이번에는 시술 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타구니 쪽 피부 근처에 치료 쪽으로 했는데 밖으로 해서부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좀 있다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대퇴동맥으로 시술한 경우에는 네. 그 동맥이 크기 때문에 피가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지혈 기구를 써요.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런 마개를 혈관에다 딱 막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부위가 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사실은 한 5mm 정도, 어떨 때 한 7mm 정도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그거 말고 네. 2cm 정도 크게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큰 멍입니다. 멍이 이제 뭉쳐가지고 네.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아프거나 좀 주위에 붓는 게 심하면은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고 크기가 한 1cm 이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봉합사나 뭐 그런 물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손목 쪽으로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 엄지손가락 쪽이 좀 남의 손 같고 계속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나요? 여기 이제 요골동맥이라고 이쪽 동맥을 이제 누르는 건데 지혈이 잘 되라고 네. 이 끄지를 겹겹이 쌓은 다음에 강한 압력으로 꽉 눌러요. 네. 그럼 눌릴 때 여기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데 신경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네. 요골동맥으로 시술할 경우의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네. 마비나 통증이나 있더라도 한 달 내에는 다 해결이 다 된다. 좋아진다. 시간이 해결한다. 거의 다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술 후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붉게 나는데 스텐트 때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겠죠? 네,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조영제 알레르기라고 그래요. 네. 조영제가 우리가 관상동맥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입하는 물질이거든요. 네. 요드 화합물로 돼 있어요. 요도요. 예, 요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빨갛게 생기고 나중에 껍질까지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영제의 알레르기 타입이 즉각적인 타입이 있고 네. 좀 지연된 타입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알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조영제 알레르기는 미리 테스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조영제 알레르기가 한번 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알레르기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영제 알레르기 있다고 꼭 알고 계시면서 네. 다른 조영술 할 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 그리고 스텐트 치료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세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일상 복귀, 뭐 업무, 뭐 운동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시술이 아주 복잡하거나 시술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네. 그런 거 외에는 일상 복귀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격한 운동, 네. 뭐 등산 가는 거 이건 언제 가능하느냐? 그건 사실 그 다음날 해보면은 조금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술할 때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건드리면서 혈전들이 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은 즉시, 네. 그다음에 격한 운동은 한 2, 3일 2, 걸린다. 3일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고. 언제쯤 골프는 다시 칠 수 있느냐? 마라톤은 좀 더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을 좀 있다가 하시는 게,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면은 기록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골프는 운동과 이 일상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 목요일 시술하고 요 주말에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물어보시면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파이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약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에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항효소 판제를 좀 먹다 말다 하고 잘 안 드신다는 것 같아요. 항효소 판제 이렇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꼭 평생 계속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십니다. 스텐트를 넣고 나서 하나만 쓴 사람, 네. 2개 쓴 사람, 네. 먹다가 빼먹은 사람들, 자의로 빼먹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스텐트가 막히고 혈전이 생기고 심근경색 생기고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 결과에 근거해서 적어도 1개 또는 2개를 계속 써야 된다. 네.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초기 스텐트에 비해서 요즘 스텐트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약물 쓰는 기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1년, 2년, 3년 뒤에 네. 그때도 항혈소판 제제 하나는 계속 드시라고 하거든요. 하죠. 네.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드시지 않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렇죠. 한 2, 3년 지나가지고는 일주일까지도 대체로는 괜찮은데 네. 2주 지나면은 이제 위험이 많이 증가해요. 음. 끊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끊으라.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개 계속 평생 복용하는 게 더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사실 드시고 걱정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안 드시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혈전제를 하나를 복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으로 위가 헐어서 걱정이시라고 혈전제 복용 잠시 중단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항혈소판 제제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아스피린이죠. 네. 아스피린. 아스피린의 가장 큰 부작용이 위궤양 그리고 위출혈, 네. 이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스피린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 네. 2개 쓸 때는 같이 썼는데 단독 쓸 때는 클로피도그렐이라는 네. 이 성분을 가진 여러 가지 약들을 씁니다. 클로피도그렐 같은 그런 약이 아스피린보다도 효과도 좋고 그 안전성도 뛰어난다는 이 결과 때문에 지금은 클로피도그렐 쪽으로 다 가는데 클로피도그렐은 궤양이 안 생깁니다. 아.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스피린 쓰시는 분들은 이 약을 좀 바꿔보시면 이런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텐트 7개 시술 받으신 70대 환자분인데 비아그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더라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아그라를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아주 일부가 있어요. 네. 협심증 약 중에 나이트레이트라는 계열 약이 있는데 그 약과 같이 먹으면은 혈압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나이트레이트 잘 안 써요. 안 쓰죠?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아그라를 드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복합 비타민 많이들 드시는데 주의사항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복합 비타민 복용해도 되나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 제제는 네, 비타민과 관련이 없습니다. 없죠. 대표적으로 관련된 게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이제 항응고제인데 네. 혈전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항응고제 작용을 좀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위험한데 요즘에는 와파린 잘 안 쓰고 이제 노악이라는 그렇죠. 항응고제를 쓰기 때문에 복합 비타민과 관계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시면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인공판막 드신 분들은 여전히 와파린을 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스텐트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스텐트 넣은 다음에 공황 검색대에서 감지는 되는지, MRI는 찍어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죠. 관상동맥 스텐트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공황 검색대에 안 걸립니다. 안 걸리죠. 안 걸리죠. 대동맥 스텐트 이만한 스텐트. 그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안 걸립니다. 네. 이만한 스텐트도 안 걸립니다. 네. 요즘 스텐트는 쇠로 된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 코발트, 이 크로미움 알로이를 합금을 사용하는데 자기장에 거의 영향을 안 네. 받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MRI 다 찍어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스텐트 시술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냐고 하는데 혈압이 나서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것 갖다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텐트 시술 후에 사용하는 협심증 약 때문에 나이트레이트 계열, 그 다음에 리코란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혈관 확장제를 쓰는데 거기에 혈압을 떨어뜨려요. 사실은 시술이 잘 된 경우에는 그런 약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과거에 협심증을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이 약을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이게 스텐트 넣은 이유가 심근경색 때문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근경색 자체가 혈압이 많이 낮아져요. 고혈압인 사람이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이 좀 힘이 약해지니까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나가 좀 더 있어요. 참. 뭔데요? 뭘까요? 이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전립선. 그거 많이 놓쳐요. 많이 그렇죠. 많이 놓쳐요. 특히 그 약은 이제 자기 전에 네. 드시는데
아침까지 효과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은 혈압이 덜 떨어지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 한 3가지 경우네요. 네. 그러니까 스텐트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약 때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스텐트 시술 후에 1년 후에 조영술을 다시 하자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고민이 좀 많으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과거에 재발률이 많은 경우에는 재발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많이. 위험하기 전에 조영술을 해보자. 이렇게 오케이. 배우신 예. 분들이 있고 현재 트렌드는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 심지어는 이 1년 후에 하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핵의학 검사라든가 좀 비싼 검사도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게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네. 환자분에 따라서는 진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네. 조영술을 꼭 한번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텐트 시술 자체보다도 시술 후에 약물이라든가 그 관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은 내 경우에 어떤 거가 상당히 궁금해 그렇죠. 하시거든요. 답변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알려고 하시고 또 치료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거는 의사로서 상당히 뿌듯한 면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네 라고 하셨던 그런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 건강관리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능한 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자리해 주신 권현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이번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